책이에요. 여기 이제 책을 형상해서 이게 이제 시나브로 로고가 들어가고 여기 시나브로 로고가 쭉 들어가고 시나브로에서 여기 이제 시나브로에 이제 그 슬로건이 들어가요. 슬로건. 우리 슬로건 아세요? 시나브로 슬로건. 책이 답이다. 책이 답이다. 책이 곧 미래다. 책은 변화의 미래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람은 변화더라고 좋은 말 해줘봤자 좋은 말이에요. 한 3일만 지나면 그 사람 왔다 갔나. 사진만 남아서 사진 보고서 왔다 갔네 이거죠. 안 변한다. 변화되는 건 어느 갑자기 소재 언제 샀는지 몰라. 찾아놨는데 그게 눈에 딱 봤어. 이게 언제 산 거지? 근데 그걸 보고 사람이 탁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책입니다. 아까 제가 늘 우리 글쓰기 아카데미 하잖아요. 서민 교수, 이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만 서민, 김웅진 교수님, 유영만 교수, 최백현, 강남준 씨. 그 사람 저 성진강에서 안 나와요. 엄청 거절했어요. 서울에 안 나간다. 제가 그냥 엄청나게 들이대가지고 나왔어요. 강의하는 모습도 앉아가지고 이러고 강의하세요. 시야 시 그게 그러니까 강의하는 게 시잖아요, 그죠? 강의하는 모습이 시여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하는 이유 뭐냐면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기 말고 내가 책을 써서 그들한테 주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지금 아이들이 뭔 얘기가 되질 않으니까 옛날처럼 감동적인 편지 주고 받고 그거 안 된다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내가 책을 써서 아이들 주는 거죠. 그러면 감동받습니다. 아이들은 아까 자녀한테 백날 문자 편지 줘봤자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내가 살아온 책을 가지고 주어버리면 애들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을 내는 겁니다. 책은 뭐냐면 내가 성공한 이야기를 담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는 게 책이라는 거예요. 자꾸 성공 안 했으니까 무슨 책을 쓰냐, 뭘 쓸 게 뭐 있다 그래요. 김노선은 쓸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아이들 기르고 그거 다 책으로 쓸 수 있어요. 아니 몇 권을 써도 모질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을 쓰시라고. 훌륭한 걸 다 해주는데도 안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자꾸 이쪽으로만. 자, 읽기부터 볼게요. 읽기란 뭐냐면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분영 교수님이 책을 냈어요. 삶을 대학 고등학교서부터 재수서부터 대학 교수된 과정, 대학 생활, 아이들과 막 지지고 볶고 하던 30년이 넘게 아이들과 친구하면 얼마나 속이 저기 하겠어요. 응? 별 사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학교 내에서도 학교 내에서도 이 파벌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어디나 조직은 그렇잖아요. 금수저 쓰죠? 아니 이제 그 파벌, 요 파, 이 파, 있잖아요. 이제 총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서 책을 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구분영 교수님을 모르잖아요. 구분영 교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보고 이 사람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분의 작은 세계를 우리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10사람 걸 보면 10개의 세계, 100사람 걸 보면 100개의 세계를 보고 1000권을 보면 1000사람의 작은 세계를 보는 그러면 링컨도 얘기했지만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2권을 읽은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벌써 뭐가 나는 거야? 창의성이 나오기 때문에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은 늘 하는 일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반복된 일을 하면서도 뭘 한다? 창의를 한다는 거죠. 언어 구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창의. 많이 읽을수록 세상을 보는 창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읽기란 세상을 보는 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차이를 어떻게 찍어서 보니까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잘 찍을 수가 있어요. 사진 작가예요 정말. 참 제가 발탁을 했습니다. 내가.
자랑질이야. 자, 이걸 읽어보세요. 저는 항상 이걸 되게 좋아하는 글이에요. 자, 책은 나를 이룬다. 이거요? 큰 소리를 읽어요? 야, 이거 누가 읽어보시라고. 책은 나를 이룬다. 독서는 내 몸 전체가 책을 통과하는 것이다. 몸이 슬픔에 잠든다. 기쁨에 넘친다. 감동의 언어를 이룬다. 텍스트. 이전이 내가 있고 이후의 내가 있다. 그래서 독후감이다. 독서는 수많은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이전에 나하고 이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책이라는 게. 그래서 독후감이라는 거는 독후감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독후의 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이거를 참 되게 좋아해요.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독서는 수많은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읽기가 우리는 독서라는 말 속에 뭐야? 읽고 쓰는 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독서하면 무조건 뭐 하면 해? 읽는 것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 책을 읽고 글을 쓴 거를 보여주면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책에 있는 걸 베끼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그대로 쓴 것들이 아주 감동적인 것들을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저도 책을 290페이지를 한 장으로 딱 만든 게 있어요. 제가 한 장만 다른 사람 보지만 나는 한 장만 보면 다 알죠. 이게 어떻게 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내가 너무 보여주는데 시간이 좀 짧은데 20분 동안 해야 되거든요. 자, 요거예요. 읽기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을 책을 읽기를 많이 하든가 안 하더라도 이게 해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문장력 풍부한 어휘력이 높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확실히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읽기는 독해력을, 문장력을, 풍부한 어휘력, 고급 문법 능력, 철자를 정확하게 쓰게 됩니다. 띄어쓰기를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쓰게 되죠. 자, 저는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쳤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도대체가 이 미국에서 오신 선생님, 교수님께서는 저놈이 무슨 영어를 가르쳤을까? 영문과 나왔나? 저 영어하고 영문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다고 영어를 전문적으로 뭐 중고등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검정고시로 다 배운 거라고는 혼자 앉아가지고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배웠어요. 학원을 한번 나가봤잖아요. 중고등학교 과정을. 근데 영어를 가르쳤어. 그것도 강남의 지편전에서. 그때 지편전하면 어마어마한 학원 했잖아요. 거기서 가르쳤어. 제 수업 방법은 지편전에서 점점점 내 시간이 늘어갑니다. 7시간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8일 아닙니다. 그 다른 선생님들은 7명 몇 명. 나는 막 그거 태세요. 그래서 쓰러져요. 강의하다가 3번을 실려갔습니다. 자, 그 원인은 뭐냐면 나는 영어를 그 아이들한테 회화를 해줬어. 뭐 회화가 없잖아요. 뭐 문법, 뭐 발음, 뭐 기호, 뭐 틀린 말, 같은 말 그런 거 하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단어를 연습장에 쓰는 놈을 보면 한 대씩 때렸어요. 영어 단어를 네가 여기서 500번을 써봐라. 기억이 남는다. 그래서 영어 책을 통째로 그걸 다 20권씩 읽혀요. 시험을 보면 짜장면 내기를 했어요. 만점 나오면 짜장면을 다 사주는 걸로 했어요. 한 달 월급이 싹 날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이들한테 영어 시험을 보는데 학교에서 보는 건 2가 정도 보자. 2가. 많이 봐야 2가. 2가 아니면 2가 반. 3가도 안 봅니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문장만 연결시켜 계속해서.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이제 사법고시 공부했잖아요. 사법고시 공부한 사람들은 뭐를 잘하냐면 문제 요약을 잘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헌법, 민법만 해도 6개입니다. 총칙까지. 1700페이지 되는 걸 한 문제도 안 나오는 것들이 세 문제 나오니까, 6개에서 세 문제 나오니까 한 문제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하나 1700페이지에서 문제를 300개를 뽑아요. 300개를 뽑아서 또 간추려요. 300개 뽑아서 공부하고 또 간추려 가서 나중에 10개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 영어 주가에서 정리하는 거는 영어 선생님이 공부 하나, 내가 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관식, 객관식을 다 만들어요. 그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시험 보고 가서 선생님이 어떻게 선생님이 얘기한 거 다 나왔어요. 주관식, 객관식이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선생님들 맨날 자습 써가지고 베껴서 내잖아요. 어디 자습 써는지 다 알아요. 학교 선생님. 이 학교 선생님 어디 자습 써. 저 학교 선생님 어디 자습 써. 다 알고 있으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나도 자습 써. 다 참고해서 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균이 70점 나오는 애들도 영어는 만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학원에 가서 특강을 합니다. 뭐 오목교 대학학원 가서.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또 시오를 잘했어요. 엄청나게 시오를 잘했어요. 느닷없이 선글라스 여기 있다가 지팡이 이런 거 갖다가 선글라스 갑자기 수업 막 하다가 갑자기 샥 돌아서 어떤 이는 그만큼 애들 조금 봐라. 애들이 안 졸아요. 나는 영어를 60분 수업에서 15분이 안 했으니까. 내가 여행 갔다 온 얘기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소재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도 그거 갖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책 보여줄게요. 세계 여행 있죠? 책을 사는 거예요. 갔다 온 것처럼 해서 그걸 막 공부를 해요. 그래야 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독일하고 뭐 어디 프랑스하고 그 경계선 지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아주 사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서 내가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냐? 막 그런 얘기해요. 너 같으면 영어 공부해서 알아야겠어. 해야죠. 그래서 나한테 영어 공부한 거야.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니네 아버지 잘 살잖아. 집 두 채라며. 근데 영어 하는 거 봤어? 부모님도 안 하지. 안 한대. 오빠가 잘 살잖아. 그런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매 그런 얘기.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혹시 그 선생님이 아니세요? 왜냐면 외국 갔다 온 선생님보다 그 지역을 잘하는 선생님. 내가 나중에는 거기 사는 사람도 더 잘 알아. 정말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막 찾아 공부하는 거 막. 거기 벽에 누가 뭐 박사부까지 다 아는데. 그래서 바로 독서가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이래서 이 책을 많이 읽어야죠. 확실히 달라요. 지금은 안 나타나죠. 시간이 가서 안철수 공부 진짜 못했잖아요. 그런데 안철수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자, 지나가다 누가 이렇게 뚜겨서 버린 것도 주워서 읽었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 엄청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나타났어요? 고등학교에서 나타났어요. 고등학교에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책 읽었던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그러면은 저도 검정고시를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했단 말이에요. 혼자서 공장 앞에 도서실을 해가지고 초중고를 검정고시 하는데 그 힘이 뭐냐면 책이 힘이 있어요. 제가 15살부터 그 공장에서 책을 주는 형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읽으라서 무조건 읽어뒀던 거예요. 그것이 힘이 나중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은 이러한 것들을 주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분 누구죠? 사전적. 여기 저기 북이 얼마나 크면 우리나라 최고 큰 북이에요. 이걸 부시겠다고 저렇게. 와. 과연 부실 수 있을까? 아니야, 안 돼. 팔뚝을 보니까 보실 수 있을 것 팔뚝이 약해서 안 부셔. 자, 이 정희진이라는 이분은 이제 읽기 혁명에 대해서 읽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우리 최경환 선생님 요소 한번 읽어보시죠. 나에게 책 읽기는 삶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극, 상처, 고통을 해석할 힘을 주는 말하기 치료와 비슷한 읽기 치료이다. 간혹 내 글이 어둡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내가 읽는 책은 상처에만 관여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삶에서 기쁨이란 행복은 없냐고 묻는다. 왜 없겠는가? 문제는 무엇이 행복이냐는 것이겠지. 행복과 불행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자기 해석에 좌우된다. 그리고 독서는 이 해석에 결정적으로 관여한다. 요 마지막에 보세요. 행과 불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행과 불행은 다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할 수도 있는 거죠. 김성환 사람들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정말 많이 갔습니다. 쟤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거야? 이 큰 데를. 근데 더 큰 데로 옮긴대. 저거를 옆에 트겠대. 저희 다음 달에 나가잖아요. 큰형 씨 얘기하다가 그냥 나간다고. 어떻게 그 들어? 사람 내게 죄송. 그래서 어떻게 들었죠? 옆에 사무실이 이게 손해사정원이에요. 저 사람들은 꿈도 안 꾸는데 나는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 사람들은 나갈 거야. 계속해서 나갈 거야. 저긴 내가 써야 될 거야. 그랬어요. 결국엔 손 들고 난 이상하다 한마디 안 했어요. 관리수장이 한마디 했는데 손 들고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한 65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장이고 이게 방송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사무실이 이쪽에 나오고 여기 글쓰기장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시달리고 막 힘들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는 무지하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 아니냐. 그죠? 근데 독서는 이 해석에 결정적으로 관여한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러한 단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읽기 혁명에 너무 이분이 잘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읽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옮겨왔어요. 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이것저것 만지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날아갈까봐 조심했어요. 또 연습, 계속 되는 거야. 야, 이거 신나다.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좋아해? 꽃이 좋아요. 이제는 몰라.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 했어요. 희한하네. 멈춰보세요. 이게 희한하다. 안 멈춰요. 내가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나 혼자 막 연습을 한 거예요. 계속. 자, 어떻게 뭘 만졌는데 이해돼요. 그래서 날아갈까봐 조심. 이쁘잖아요. 자, 고속철. 이런 말이 있어요. 신문 기사를 쓰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신문을 많이 읽으라고. 신문 기사를 쓰겠다는데 신문도 안 읽으면서 신문 기사 쓴다는 건 안 되는 거죠. 잡지에 실릴 글을 쓰려면 잡지 기사를 쓰는 교육과 이걸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잡지를 훑어보고 잡지를 어떻게 쓰는구나 이게 낫다는 거죠. 시를 쓰려면 시를 읽어야지 시를 읽지도 않은 사람한테 한번 시상이 어쩌고 써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아이들이 즐기면서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책을 사로잡힐 때, 아이들을 불순간에 노력을 하지 않고도 언어를 습득해야 된다. 자동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거죠. 이 언어 습득의 아이들. 창의는 뭐냐면 언어 구사 능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면 창의력이 떨어집니다. 창조경제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하는데 대기업에 가보시면 대기업 기업의 강의를 가보시면 대기업의 그 한 분야의 차장이라는 사람들, 부장이라는 사람들 그 분야의 책을 몇 권이나 읽었냐고 질문하면 한두 권 내지는 두 권이에요. 그러니까는 30년을 근무하고 나와서 그 분야에서 그 컨설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케팅 부서에서 32년을 있다가 나온 사람이 뭘 해요? 닭집만 알아보고 있어요. 자, 그분들하고 내가 강의하면서 물어봤어요. 차장한테. 자, 지금 차장님, 여기서 얼마 남았죠? 한 10년도 안 남았대요. 선배들이 여기서 나가서 뭐 하십니까? 했더니, 전부 주식 투자해서 망하거나, 닭집 하거나, 피자집 한다. 그래서 그것도 3년을 못 버티고 손을 든다. 그렇죠. 마케팅 부서에 있었는데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시키는 것만 했고, 맨날 네이버에서 100개 나갔으니까는 당연히 못하죠. 그러면 차장님이 마케팅 1.0서부터 지금 마케팅 3.5까지 나왔는데 그 책을 한번 보셨나요? 아니면 마케팅의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드러커 책을 다 읽어봤나요? 만약에 차장님이
그걸 다 읽고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드럭의 모든 책을 다 읽고 카네기 책을 다 읽고 정리를 쫙 했더라면 이 회사에 지금 여기 안 있습니다. 나가서 마케팅 컨설팅을 하지.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사님한테 줬죠. 이사님 책임이에요. 교육비 얼마 체정돼 있나요? 물어봐요. 교육비 얼마? 1인당 1년에 한 직원당 160만 원씩 책정돼 있어요. 160만 원, 삼성은 이거 2배죠. 16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무슨 교육을 하나? 맨 동기부여. 이상한 교육도만. 아니 CS 여기 CS부터 또 있더라고. CS에 대해서 책을 읽어봤나요? 안 읽어봤어요. 외부 강사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절하고 뭐하고 하는 거. 그런 것만 배운 거예요. 그러면 CS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서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근데 그런 거 배우니까 안 돼요. 나와서 CS 어떤 컨설팅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직장 그 내에서 그 이사들하고 대화하면 이사들이 참 우리나라 아이러니하대. 자기도 이 회사에 있으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자, 부서 간에 이렇게 파티션으로 다 막아가지고 서로 정보 소통도 안 되는데, 주고받지도 않는데 회사가 돌아가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네들이. 그분이 한 달 책을 한 45권에서 50권 읽는 사람이에요. 모비스 교육이사. 그분은 저 서울 경제학과 나왔어요.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이거예요. 아이들은 영어, 수학, 피아노를 다니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는 책을 가지고 그냥 만화책이든 뭐든 가지고 놀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어휘를 습득할 것이며 복잡한 문법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되고 인체가 좋아지고 철절무난하게 완벽하지 않으면 써낼 것이다. 저는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 선생님도 없었어요. 혼자서 독서실에서 초등학교 중퇴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이렇게 읽었어요. 수학도 무조건 읽고 수학을 다 정석을 다 분리해요. 다 분리하고 뒤에 해답을 다 분리하고 책은 다 놓고 뒤에 해답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장에 앉아가지고 해답을 얻어놓고 계속 해답만 읽는 거예요. 답지만 이거 계속 풀이만 뒤에 풀이만. 그리고 저녁에 와서 문제를 봐요. 그러면 내가 해답을 봤던 게 막 생각이 나요. 어차피 문제 풀다가 해답을 보잖아요. 이거는 창의성이 안 나와. 문제 풀다가 해답은 창의성이 안 나오는데 내가 해답을 10번이고 보고서는 문제 풀면요 창의성이 나와요. 자꾸 그걸 연산하려고 해요. 단기간 내에 7개월 코스로 7개월 딱 7개월 했거든요. 접수해가지고 7개월 만에 영어 수학을 만점 맞을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었어요. 제가 혼자 나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 간 건 아주 자랑스럽게 본다는데 검정고시 학교 간 건 굉장히 잘했어요. 왜? 어느 놈의 도움도 안 받고 했거든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차석을 했어요. 95.5. 그거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려학원 수도학원에서 막 스카우트 얘기가 들어옵니다. 학원비 다 대주고 생활비 대줄 테니까 우리 학원에 그때 김진환이가 이제 수석을 했거든요. 김진환이 서울대 법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걔는 하루 종일 이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수도학원에서 고려학원하고 서울 스카우트 하고. 뭐냐면 책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도 만약에 공장사로서 책을 안 읽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절대로 검정고시를 학교에서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책은. 지금 100권 읽었다고 살을 바뀌나요? 어림도 없죠. 자, 쓰기죠. 쓰기란 지식의 창조자예요. 창조. 진짜. 어때? 이런 데 가서 좀 수영하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지? 나는 갔다 왔어? 나는 나 떨어질까봐. 교수님, 여기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왜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네.
저기 돼 있어요, 저기. 아, 우리 같이 가야지. 거기 제일 높은 건물. 호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사진을, 야, 이거 보면서 내가 찾아봤지. 한번 가야 되겠다. 갈 거예요. 얼마나 가는데 가실래요? 자, 요 지금 내용을 잘 보세요. 요 시계꽃입니다. 시계꽃. 여기 시계꽃나무 우리 사다 놨죠. 시계꽃. 시계처럼 있죠. 네. 이게 1년 내내 피는 꽃이에요. 네. 시계꽃. 아주 이쁘죠. 시계꽃이 있는지 몰랐어요. 거기 가서 알지. 거기 가서 알았죠. 하원에 가니까 하원의 농장 주인들이 잘 몰라요. 시계꽃을. 그래서 내가 한 농장 갔더니 시계꽃을 얘기했더니 이때. 근데 나한테 시계꽃 어떻게 알았냐고.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꽃이 너무 이뻐요. 여기 와서 찍은 겁니다. 핀 걸 내가 찍어온 거예요. 우리 그때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찍어왔죠. 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보세요. 나는 쓴다. 쓰면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작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때까지 작가라는 걸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작가는 지금이 나보다 훨씬 더 치열한 그 무엇처럼 느껴졌다. 이제 이 사람의 얘기예요. 여기가 참 이게 진짜 이게 보면 더 창조적이야 하고 더 외로워야 하고 더 무달해하고 더 투쟁적이야 하는 나는 아직 어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작가라는 것보다도 변화, 경영, 전문가를 쓸 수 있었다. 이 사람 누군지 알죠? 네? 자, 나는 늘 쓴다. 여기서 글을 쓸 때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돋보이고 가장 나답다. 글을 쓸 때.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글을 쓸 때. 글을 쓰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는 당황하면서 그 경영 세계에 럭 빠져들고 했다. 자, 우리가 처녀작, 이번에 그 문지연 쓴 처녀작이 나왔어요. 책이 많이 미비하죠. 그러나 첫 책이 나왔다는 거, 세상에 알렸다는 거. 그리고 서민 교수, 이영광 교수, 이상용 선생님이 축사를 써줬다는 거. 보통 행운이 아니죠. 시합으로 만나서 그 행운이죠. 110군데 나갔는데 조회를 해가지고 강의가 들어와요. 요청이 들어왔어요. 첫 강의. 강의라고는 처음 해본 첫 강의가 50만원짜리입니다. 50만원 이하로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한 번 50만원 했잖아요. 그 이하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몇 군데를 또 넣었어요. 다 50만원 이상입니다. 근데 강의가 너무 미진해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풀면서 내가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도저히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왔을 때 내가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 마찬가지 다 하죠. 우리 최경 선생님 마찬가지고 다 제가 연습을 시키죠. 그래서 왜 책을 쓰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책을 내는데 제가 110군데 신문에 쫙 동시에 내잖아요. 나오기 전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사. 전부 그 사람 책만 쫙 나오는 거예요. 치면. 그래서 왜 내가 그러면은 그 책에 다니는 사람들, 글쓰기에 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글쓰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야? 130만 원도 안 하잖아요. 강남에 보세요. 글쓰기 쫙 인터넷 조회해서 다 가보세요. 가격이 장난 아니에요. 글쓰기 가격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글을 쓰면서 나오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나왔을 때 자기도 당황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써서 너무 좋게 써서 당황해서 경이로움에 너무 빠지는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이분이 누군지 알면 다 아실 거죠. 내 제자가 책을 썼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제자가 책을 썼다. 책을 통해 자신을 발견했고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보냈다. 책을 통해서. 아까 아버지가 아이한테 맨날 좋은 사람을 붙여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써서 주면 그걸 그 안에 감동합니다. 처음에는 안 읽겠죠. 주섬주섬 안 읽다가 혼자 몰래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자신의 첫 책을 가지는 기쁨을 맛봄으로써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사람들에게 도와주라. 자기가 도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아마추어 작가들의 시대. 누구나 자신의 책 한 권쯤 갖고 싶어하는 시대. 김홍식 교수님은 항상 한 말이죠. 죽기 전에 3권을 쓰고 죽었어요. 누구나 지식의 창조에 참여하는 시대. 나는 그런 혁명적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지금 그 시대잖아요. 로봇이 대체하는 할 수 없는 것. 이제는 모든 일자리를 로봇이 다 대체하지만 인간은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일자리를 주려고 하지 말고 일거리를 주려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창조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 근데 그냥 창조가 아니라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돼요. 결국 쓰기는 사라지느냐 남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쓰면 남을 것이고 쓰지 않으면 잊혀질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써야 돼. 글 써야 돼. 그래서 이게 이 말이 이분이 정말 잘 남긴 말이에요. 결국 쓰기는 사라지면 남는 문제인데 쓰면 남을 것이고 쓰지 않으면 있어질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책을 하나 남기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이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김성곤. 이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 같은 고향이에요. 공주수 아니에요. 김홍신 작가. 고등학교 생 공주 누군데요? 김홍신 아니에요. 공병 54년생이에요. 공병? 9년. 돌아가신 분? 2013년도에 돌아가셨죠. 너무 안타깝고 이분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신영국 교수하고 이분은 참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이분은 아까 그래서 나왔지만 자기가 작가라고 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작가란 말을 쓰기 10년 만에 작가라는 걸 받아들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변화 경영 전문가라고 처음에 썼어요. 직장 다니다가 작가가 네. 그래서 어쨌든 일본 제자들 저처럼 이렇게 글쓰기 과정을 열어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훌륭한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 신하고 출판사를 등록한 이유도 돈이 없어 못 내는 사람들. 내가 책을 내려면 2천만 원, 2,500만 원 가져야 되는데 아니면 인세를 완전히 포기하던가. 인세를 포기하고도 안 내줍니다. 좀 이야기가 돈이 될 만한 거나 내주지 절대 안 내주죠. 우리 삶의 이야기가 돈이 되지도 않죠. 그러나 세상을 통해서 나를 고함을 쥐을 수 있는 것. 그거는 책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가서 고함을 질러도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책은 하나 내면 중앙도서관, 국회, 대한민국 도서관 다 들어가서 나를 알리고 있어요. 지네들이 나를 다 다니면서 나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실이에요, 분실. 책.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의 마지막 귀결점이 책이라는 브랜딩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죠. 자기의 브랜딩 포지션을 구축하는 건 책이라는 거예요. 강사가 아무리 잘을 강의해도 책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이 회사에서는 책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뽑지 이 사람은 절대 안 뽑습니다. 자, 글을 쓰면 좋은 점 정리하고 끝냈습니다. 자, 요거죠. 책을 쓰면 인생이 커다란 업적을 쌓게 되고요. 책을 쓰면서 책을 쓰면서 엄청 배우죠. 책을 쓰면서. 그 다음에 책을 쓰면서 다양한 책이 되므로 자연히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쓰면 핵심을 요약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향상되고요. 책 쓰기는 독자들이 자신 안에는 도구이며 자신만의 브랜딩 포지션, 요거죠. 브랜딩 포지션을 구축하는데 최고라는 거예요. 책을 쓰면 자신의 비전과 소명을 찾게 됩니다. 없던 것도 찾아지게 돼요. 없던 것. 우리 서민 교수님 첫 시간에 강의 들을 때 마테우스 지금 보면은 참 책도 책자는 쓰레기 하나인데 그 책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민 교수 아주 엄청 못생겨서 이 못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서울대를 가서 서울대 가면 자기가 인기가 많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미팅에 나가면
폭탄 제거 대상이었고 미팅도 아예 안 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처절하게 글을 쓰는 게 한 번씩 합니다. 서울대 의대 가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또 기생충 학자가 돼요. 남들은 다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훌륭한 의사가 될 줄 알았는데 기생충 학자가 돼가지고 맨날 기생충 얘기나 하고 자, 책을 읽을 때는 요거는 이제 좀 잘 적어두세요. 요 말은 정말 굉장히 나중에 다 써보신 거예요. 책 읽을 때 실제로 읽고 쓰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책 읽을 때. 잘 읽는 사람이 문법철자 쓰기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 읽는 사람들은 쓰기도 잘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자, 우리가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인지하죠. 인지하는 거는 오감을 통해서요. 오감을 통해서 인지해서 이 뇌 속에서 이제 여기 이제 지식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재구성을 해야 돼요. 재구성을 하는데 이제 분류하고 분석을 해서 사장시켜버리고 사장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 나와서 이제 표출이 돼요. 표출이 되는데 이 표출 방법은 말로 하는 게 있고 글로 하는 게 있을까? 자, 표출 방법은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인지를 해서 여기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가서 재구성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입으로 다 사는 사람들이에요. 개뿔도 모르면서 다 안다, 다 안다. 이 벽창어. 다 알아. 무슨 얘기만 하면, 야, 하지마. 다 알아.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너 책 많이 읽었다면 안 돼. 오픈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되냐? 저기 있잖아요. 서당 머리 긴 사람들 있죠. 그분한테 청활동이 그분한테 그분한테 보내야 해결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재구성해서 분류하고 분석하고 사장시켜버리고 해서 남은 걸 가지고 바깥에 끄집어내야 돼. 표출하는 겁니다. 이 표출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데 어떤 지혜냐면 실천적 지혜라고 해요. 이 실천적 지혜를 가져야 아까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창의가 되고 창조가 되고 하는 거예요. 창조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법, 토론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창조가 되겠냐고요. 무슨 창조를 자꾸 강조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창조를 해야 돼. 그분이 창조가 안 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해서 요 작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올 것이 있는 거죠. 들어가는 게 없는 나올 것을 어떻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읽기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좋은 문제를 습득하고 쓰기 영향을 모르는 걸 습득한다는 거죠. 읽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 차는 거예요. 똥으로 착착 읽기와 쓰기가 변하면 지식이 사장된다는 거죠. 사랑 한번 얘기해도 돼요? 전효옥 씨가 친박인데 아웃됐잖아요. 아웃됐죠. 그 전효옥 씨가 스스로 나간 건데 박근혜 대통령 사무실에 딱 가니까 자기는 책이 한 권이 없더래. 그래서 스스로 저 사람한테는 정말 기대할 게 없구나. 선생님처럼 지금 그 말하고 그냥 나가는 스스로 나간 거예요. 책을 안 접한 사람들은 그랬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을 경계하라. 이런 책 한 권도 집에 한 권이 없대. 사무실에 책이 한 권이 어디 가요? 박근혜 대통령 정치 지도자, 리더, CEO들이나 학교의 어떤 이제 장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책을 늘 씨름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자꾸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체험을 봐서 못한다면 책이라도 많이 읽어서 들려줘야 돼요. 교수들은 앉아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뭘 굴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체험을 하고
그 체험 쪽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영훈 씨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체험을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백날 그 안나 프로 나가서 뭐그 히말라야 어쩌고 백날 사진 보고 얘기해봐 소용없는 거예요. 가서 안나 프로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해서 직접 그 고도에 6,000m로 올라가 보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몽블랑 킬리만자로 가서 킬리만자로에 표범이 있는가 하는 확인을 직접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잖아요. 완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기서 엄청나게 죽는데 그 히말라야보다 더 많이 죽는데요. 거기를 갔다 왔잖아요. 더 갔다 오고 나서 할 말이 있는 거야. 야, 킬리만자로에 표범이 없더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사하라 사막에 260km를 갔다가 죽음의 레이스 마라톤을 하고 제주도 가서 100km 마라톤을 하고 경험을 했으니까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산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자 보세요. 생각하게 하고 독서는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따라하게 하는 게 독서라는 거죠. 쓰기는 명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명징 혹시? 명징. 이 명징은 깨끗하고 맑은 거를 명징이라고 해요. 명징하게 하고 쓰기는 아주 깨끗하고 맑게 하고 창조하게 하고 쏟아내게 하는 겁니다. 계속 내 머릿속에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쓰기가 처음에 안 되다가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줄줄줄 나오는 게 쓰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죠. 한 장 쓰기도. 근데 너무 어렵게 쓰려니까 안 나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독서가, 잘 보세요. 독서가 글을 소비하는 거라고 하죠. 글을 소비하는 거죠, 독서는. 쓰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쏟아내. 창조, 쏟아내는 창조하는 겁니다. 남의 글을 모아서. 그죠? 자, 글을 쓰는 것은 문명의 시작이다. 글을 쓰므로 인류의 문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읽지 않으면 쓸 것이 없다. 많이 읽어야 쓸 것도 많은 것이다. 이 결론입니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굳이 저 짜셔도. 사진들은 제가 다 찍은 것들이에요. 네.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 아까 저기 백로만 저기 차현정 이사님 저기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찍은 예술입니다. 예술. 그분 전시 안 가면 전시를 막 하는데 엄청나거든요. 자, 이 말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읽었으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가는 지름길. 책은요, 비범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 쓰는 거예요. 이문열 작가도 뭐랬어요? 자기는 작가가 되고 싶은 꿈도 꿔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책을 1000권 읽고 나니까 가슴 속에서 뭔가 뭉글뭉글 막 쓰고 싶은 게 일어나가지고 책을 쓰게 됐다. 이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을 되는 거예요. 비범한 사람 책을 쓰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책을 써서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이고 나를 세상에 알리는 분시가 같은 것을 내놓는 거예요. 평범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쓸 줄 알아야 된다. 평범할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만드는 게 그것이 바로 쓰기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찾고 나를 구원하고 돌파구를 찾고 싶다면 책을 써라. 자, 성공기만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실패기만 써서도 책을 내라는 거예요. 왜 성공한 얘기만 쓰냐고. 왜? 실패를 했는데도 난 지금 책을 썼잖아요. 그것이 성공이야. 그게 성공이죠. 우리는 책을 쓰라면 내가 쓸 것이 없어요. 성공을 안 해서. 제가 50년 건 뭐하고 샀어요? 실패는 성공이 없는 네, 맞습니다. 자, 아이들이 문제집을 공부할 때보다 책을 읽을 때가 넘는 것이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 아이들이 만화책, 소책, 잡지, 그래서 문제 풀 때가 더 많았다. 자, 이 모습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 모두 이루지 않지만 읽고 쓰는 능력은 즐거울 때 가장 효과적이고 아이들한테 어거지로 뭘 시키기보다는 자유롭게 읽게 하라는 거죠. 잠깐만요. 요건 저기 뭐야? 유준지 회장님 이수회장님. 그 한복 네. 동네대회 때 한복 쇼 하는 겁니다. 방법. 사례로 된 거. 젊어 보이시네. 제가 가서 찍었죠. 자, 오늘 행사가 이렇게 지금 김영희 이사가 이렇게 일산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조경희 이사가 연주회를 합니다. 오늘 이게 지금 크로마파 전체 대한민국 크로마파 전체 다 이렇게 연합회가 해서 하는 거니까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되겠네요. 오늘 저 5시여요. 여기 영등포 아트홀. 영등포 아트홀에서 5시 하니까 오늘 다들 많이 축하를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최창환 회장 오늘 아들 결혼식이잖아요. 어디다 아, 네. 거기 갔다가 이렇게 갈 거니까 오셔서 축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 북한에서 이제 김홍신 교수 그 인생 견문으로 아우 책을 이렇게 써야 돼 사실은. 언어를 너무 어려운 걸 화려하게 쓰려고 하냐고 이분처럼 초등학교 5학년 정도 4학년 수준 정도 되죠 언어가.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잘 썼을까 이렇게 아름답게 썼을까.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토크스타 한장 아주 멋진 토크는 또 이 신종환 아나운서가 특별히 달인이에요. 말을 많아서 그러지.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잘 끌어내는 친구라서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토크와 강의 이렇게 합니다. 토크 한 40분, 한 30분, 강의 한 40분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분 강의는 아주 조용조용하면서 아주 정말 아주 너무 엑기스만 게 아주 좋죠. 아쉬워요. 40분만. 자, 그래서 9일날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